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형.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거둔 다음에 빠르게 이제 북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해 쪽에 있는 한국군은 이미 10월 1일이면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군이었어요. 유엔군은 유엔 계량을 통해서 38선까지만 이렇게 38선을 넘어 내려온 침략군을 격퇴해서 38선 위로 보내면서 원상 회복하는 게 유엔군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상이 달라지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은 이미 7월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이미 8월이면 북진을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 수복을 9월 28일 하고 국군이 38선 돌파하는 게 10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국군이 이제 유엔군도 10월 7일, 8일부터 북진을 시작해서 지금 그림에 있는 대로 아주 북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38선을 이제 넘어가는 북진도 문제지만 중국군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겁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올라온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심지어 주얼레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죽더라도 우리 중국 인민들은 결코 미 제국주의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계속 경고를 보내요. 근데 6.25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던 또 미국의 지휘부나 또 미국의 국무선 담당자들은 저거는 중국의 허풍일 거야. 결코 중국이 오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중국은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전쟁한다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월 25일부터 중국군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단히 이제 복잡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군을 만나게 되니까 유엔군도 주춤하며 서게 되고요. 중국군도 활동을 중단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래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부터 중국군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유엔군이 계속 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중국을 잘 아는 영국이 완충 지대안을 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가장 잘륙한 부분, 이게 이제 한반도의 목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목의 부분에서 유엔군은 멈추자. 여기서 멈추고 이 이유는 한국군만 올라가게 하자고 완충 지대안을 제안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이 허풍을 떨고 있을 거야. 그리고 중국은 결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정찰해봤지만 중국의 대규모 중국군이 북한에 왔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군력으로 충분히 취합이 가능할 거다라고 과신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은 월경 추격권, 그러니까는 원래 유엔군도 계속 38선에서 그 다음에 북한지 갔을 때도 한만 국경,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있는 국경 이후로는 비행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순간 이미 침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당시 이미 이제 중국이 참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또는 조건으로 소련이 대규모 비행사단을 중국에 파견한 상태고 이 소련 미국이가 이제 소위
북한 지역에 출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소련의 미그 15기하고 미국의 세이버 전투기가 제트 전투기끼리 공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매일 한만 국경에서 내려왔다가 미군이 따라오면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이제 그 중공군 혹은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련 항공기를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월경 추격권을 갖는다고 영국에 통보를 해요. 점점 일은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좀 전쟁을 축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휴전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계속 이미 시작된 전쟁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했던 이 메가더 사령관이 10월 24일자로 크리스마스 대공세를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 메가더의 결정을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워낙 고참이고 최고 고참이죠. 트루만이 중대장할 때 참모총장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을 1기에 성공함으로써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고 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의 신에 가까운 군신에 가까운 메가더 이야기를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메가더가 중국군은 우리의 항공력으로 충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 11월 24일부터 대공실에서 한 달 안에, 즉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간다. 한 달 만에 북한을 완전 점령하고 전쟁 끝내고 집에 가도록 하자. 사기 충전했죠. 유엔군들이 야 이제 크리스마스 집에 간다. 크리스마스 전에.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서부전선, 중부전선 모두 전선에서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 섬멸되는 거죠. 그때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 아닙니까? 사실 장진호 전투는 너무나 단순한 진군 행로를 가졌고 미군이 그다음 이 진군 행로를 그대로 고스란히 감싸 안는 구대 전략이라고 그러죠. 포대기로 싸는 전략을 중국군이 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병력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대공세에 참전했던 유엔군이 10만이고 중국군이 25만쯤 됩니다. 그리고 장진호에서는 유엔군이 3만이고 중국군이 10만쯤 되는 한 2대 1에서 3대 1의 병력 숫자인데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화력, 항공 화력이라든지 야포 화력 이걸 비교하면 사실 화력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전력차 속에서도 중국군들은 야간 기동, 포위, 기습, 선멸 작전을 펴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군을 거의 박살내버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이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영웅적인 투쟁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정말 심하게 말하면 정말 멍청할 정도로 고조식대로 길 따라 진격하다가 중공군의 함정에 말려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미국은 후퇴하기 시작을 해요. 장진호에서 빠져나온 미국의 해병 1사단은 흥남부대 철수를 해서 저 그제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주력의 절반이 그것도 미국 해병 1사단은 미국에서 가장 전투를 잘하는 부대예요. 미국 해병 1사단은 보통 보병사단 3개쯤의 전력을 갖고 있는 부대인데 이게 바로 쭉 내려가서 부산 거제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서부전선에 있던 부대를 다 줄줄이 후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1사 후퇴를 하면서 서울까지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국무성이나 혹은 미국 군부나 메가드나 혹은 트루만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정말 전략적 사유를 했을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중국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영국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영국이. 중국 사람이 이렇고 이런 말은 허풍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속 완충지대에서 가야 이제 전쟁을 쉽게 끝낸다. 만약에 미국이 영국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 국경은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기 와 있었던 거예요. 저게 너무나 가장 좁은 지역이고 가장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도 쉬워요. 안타깝죠. 그때 미국의 지도부가
누구든지 간에 영국의 저 현실적인 정말 전략적인 사유가 빛나는 생각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